안녕하세요, 관객 여러분. 오늘 아리랑 인디웨이브 온라인 인디 토크 누워서 집V 여러분들 관람하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소설가 박상영이라고 합니다. 영화를 만드신 감독 김초희 감독님. 안녕하세요. 찬실이는 복도 많지를 만든 감독 김초입니다. 사실 저희가 일전에 뭐 함께 행사를 한 적도 있고 저희가 뭐 여러 군데서 서로 만난 적이 있어서 저희 둘은 거의 이제 남매처럼 끈끈한 우정을 갖게 되었는데요. 네, 예, 그래서 뭐 어떤 케미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한번 재밌게 준비를 해봤는데 네, 열심히 시청해 주세요. 네 작가님, 저 작가님 찐팬인데 이렇게 또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네요. 아, 네. 네, 저도 감독님. 오늘 기대됩니다. 아, 네. 이제 저는 이 영화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제가 찍은 영화 같았고 그래서 이제 대사도 몇 개 외우고 네, 네, 그래서 이제 비하인드도 많이 듣고 그래서 다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 제가 모든 질문을 다시 또 해보겠습니다. 찍을 때 못 봤는데 촬영장에서. 아, 네. 근데 일원이 된 것처럼 마치. 네. 일단은 찬실이는 복도 많지 올해 장안의 화제작이었잖아요. 네, 이렇게 어, 코로나 시국에 잔잔하게 그러나 여러와 같은 성원을 받으면서 어떤 인디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께 많은 어, 사랑과 찬사를 받고 네, 계신데 네. 그 기분이 어떠신지. 어, 요즘은 그래도 개봉을 지난 3월 5일 날 하고 음. 좀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그때 열화와 같은 성원 어떤 느낌 이런 거는 좀 많이 잊어버렸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진기한 경험을 많이 하면서 개봉했던 거라서 되게 마음에 이렇게 뜨거운 느낌이 각인이 많이 돼 있어요. 왜냐면 음. 그때는 정말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너무 강화됐던 딱 그 시기여서 극장에 사람들이 전혀 안 갈 때였었거든요. 맞아요. 거리에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때 저희가 명동에서 한번 GV를 한 적이 네. 있었는데 당시에 명동에 그렇게 사람이 없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텅텅 비었을 때. 예, 그리고 뭐 영화관에도 거의 사람이 없고 예, 정말 세기말. 맞아요. 세기말 미래도시 뭐 디스토피아 같은 느낌을 예. 만끽하면서 그럴 때 개봉한 영화여서 되게 신기한 경험이기도 하고 안타까운 경험이기도 하고 하지만 좋아해 주시는 그때 찾아주시는 음. 관객들이 정말 영화를 좋아하지 않으면 오지 않거든요. 그런 맞아요. 이런 예. 어려운 시국일수록 예. 진짜 애인도 찐팬들이 안 보러 그런 사실 갑니다. 얼마나 영화를 그렇죠. 사랑해야 그렇게 그럼요. 옵니까? 그럼. 시네마 열사라는 제가 그 이름을 네, 불러드렸죠. 네. 그때의 저희 팬들을. 너무 예. 뜨거웠죠, 정말. 네. 네. 전 영화관에서 한번 관람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영화의 호흡은 좀 단정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군데군데 정말 크게 터지는 포인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관객분들이. 예. 감사합니다. 특히 제가 이제 오늘도 잠깐 또 이제 감독님을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상당히 재밌는 캐릭터이시거든요. 그래서 역시 찬실이라는 주인공처럼 이제 사투리를 현란하게 구사하시고 예, 오랜 타지 생활에도 불구하고 실은 이제 네. 프랑스에서도 유학을 하시고 서울에서 오랜 생활하셨는데 감독님 얼핏 빼면 아무도 그걸 눈치채지 못하세요. 네, 네. 그만큼 이제 갓 부산에서 올라온 줄 네, 네, 네. 압니다. 어제 예. 어제 막 KTX 타고 오늘 올라오신 아침 분 같. 예, 아닙니까? 오늘 예, 예. 아침. 오늘 아침에 네, 이렇게 KTX 타고 올라온 사람처럼 그런 느낌이 언제나 있으신데 그래서 말인데 찬실이라는 캐릭터에 감독님이 뭔가 엄청 많이 실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김초희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제 모 감독의 그 영화 제작 PD로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고 그런 만큼 이제 영화계 여러 분들과 함께 여러 현장에 또 함께 동참하셨던 분인데 저한테는 이 장면이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첫 장면이 딱 시작되자마자 감독이 죽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과거 해상 장면에서 한 번 더 감독이 어떤 정황으로 죽게 되는지 네,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네. 영화 그 러닝타임 도합 두 번이나 감독을 네. 죽였는데 네. 이전에 이제 김초희 감독님이 뭔가 함께 작업을 했던 감독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 이 장면을 이렇게 두 번이나 넣으면서 구성하게 된 그런 주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처음에 이 시나리오 음. 구상할 때 그 찬실이라는 그 막 40의 불혹의 나이에 접어든 이 여자가 실직을 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위기를 음. 시나리오로 한번 써봐야겠다. 그때의 어떤 제 처지랑도 좀 비슷했기 때문에 네. 찬실이라는 캐릭터를 구축할 때 저의 어떤 상황들이 이렇게 모티브가 된 건 맞지만 어쨌든 영화를 이끌어 나가는 가장 큰 줄기는 이 실직을 하고 난 다음에 위기를 겪게 되는데 그 위기를 어떻게 이제 꿋꿋이 통과해 나가는가 이게 사실 영화의 핵심인데 그 전사가 되게 강렬하게 그리고 누가 봐도 납득할 만한 설득력 있게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와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처음에는 되게 묘안이 떠오르지가 않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찬실이가 일을 못해서 잘렸다. 네.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죠. 일 그렇죠. 못한 애들은 뭐 나가야죠. 그럼요. 돈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한테 책임 소재가 있으면 좀 덜 억울하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자기도 그러니까요. 예 진짜 그야말로 그냥 갑작스럽게 찾아온 거의 천재지변처럼 예. 감독의 죽음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 저는 그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음. 그 관객들이 지금 보셨던 그 오프닝을 떠올리게 됐는데요. 음. 좀 고민은 했었어요. 그 죽음이 감독의 죽음이 갑작스럽긴 하지만 그 죽음 자체가 윤리적으로 이렇게 폄하되거나 아. 희화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걱정을 좀 했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어쨌든 그것보다도 산시리한테 가장 강력하게 음. 뭔가 상실감과 뭐 그 위기감을 음. 느끼게 하는 건 그게 제일 영화적 설정으로서 좋지 않나. 그녀의 백그라운드를 짐작해 보는데 혹시 사적 복수가 포함되지 않았나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런 실은 오해를 네. 많이 받았긴 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영화가 그럼요. 어떻게 재미있게 그럼요. 설득력 있게 네. 관객분들한테 다가가는가 이건데 그게 좀 진실되게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몹시 진실되게 느껴졌고 어떤 영화의 플롯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네. 말씀하신 좀 것처럼 이제 괜찮았어요? 그럼요. 아, 경제적으로 장면 감사합니다. 활용이 잘 돼서 이렇게 한 번에 진짜 이제 그녀의 상황이 확 전달되잖아요. 아닌 밤중에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그 이렇게 아연 글을 실색하는 잘 쓰시는 네네. 작가님이 이런 평을 해주시니까 그러니까요. 네, 또 되게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잘 뿌듯합니다. 보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감독님도 또 저를 고맙습니다. 좋아하신다고 많이요, 여러 많이 번 좋아해요. 밝히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은 저희가 이제 미리 관객분들께 특히 젊은 관객분들께 한번 질문을 받아봤어요. 그래서 네. 20대 관객의 사전 질문으로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찬실인의 주변 인물들이 다들 개성이 있어요. 네. 실제로 감독님 주변 분들에게서 영감을 받은 인물들이 있을까요? 라는 생각, 이런 생각은 사실 영화 보시는 분들이 다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인물 하나가 음. 제 주변에 어떤 딱 한 명이라기보다 어떤 인물 하나가 제 주변에 여러 명의 특징 중에서 공통점이 들어갔다고 하면 제일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김영이라는 그 캐릭터만 빼놓고는 네네.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의 어떤 개성 있는 부분들을 제가 다 가져와서 네. 캐릭터를 구상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김영이라는 캐릭터는 제 주변에 그런 캐릭터가 없어요. 그렇게 좋아할 만한 사람이 딱히 없으셨나 그러니까 봐요. 정신 멀쩡한 예. 그런 그 남성분들 제가 본 적이 제 주변에는 없어가지고 롤모델이 없어서 제가 되게 힘들어. 저의 판타지를 상상 속에서 만든 그러니까요. 인물이고요. 특히 영화 만드는 그 영화 낭인 분들 중에서 저렇게 네. 정상적이고 정신이 멀쩡하고 안정적인 건강하고 이런 사람들이 잘 없잖아요. 없어요. 이렇게 다들 뭔가 예. 불안정한 요소들이 예. 있는데 김영 씨는 너무 이렇게 네, 딱 다른 사람입니다. 완전 왜냐 스테이블하고 누나가 그래서 술 사달라고 그러면 어렵쇼 하고 따라가지 아니요 제가 살게요 이런 말 안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찬실이가 지가 아쉬워서 산다 그랬는데 김영이 그래도 자기가 산다 그러잖아요. 영화에는 안 나왔지만 자기 샀거든요. 그래서 되게 김영이. 부자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부자도 아닌데 이제 나머지 뭐 소피라든지 뭐 이런 배우분들은 제 주변에 친한 이제 여배우 중에서 또 다 또 섞여 있습니다. 한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복실이 할머니 같은 경우에도 저희 할머니가 제일 많이 녹아져 있고 그 다음에 뭐 제 주변에 있는 또
그 진짜 실제 윤여정 선생님 뭐 이런 맞아요. 그 부분 부분들이 다 섞여가지고 만든 어, 캐릭터라고 또 볼 수 감독님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제작 현장에 계시다 보니까 배우분들이랑 많이 친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윤여정 선생님과도 실제로 친분이 있으시고 네, 그래서 네 이런 그 배우들의 특성 같은 것들을 누구보다 잘 녹여낼 수 있지 않았나 싶고요. 네. 저는 그 대사가 정말 좋더라고요. 소피 할머니가 그 한글 감 배워서 네 쓰는 거 감사합니다. 아시죠? 예, 네네. 사람도 꽃처럼 네 다시 돌아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맞아요. 그 거기서 약간 눈시울이 붉어진 분들이 충분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뭔가 페이소스가 있는 인물들이었다. 소피도 그냥 정신 빠지고 끊임없이 뭔가를 배우러 다니는 배우 같지만 실은 그 내면에 우물이 있는 사람이다. 어떤 고통이 충분히 느껴졌고 사실 또 배우라는 직업 역시도 이제 감독과 작가처럼 쓰여지는 직업이고 또 약간 잡기에 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배우들도 다 막 별의 별걸 다 배우더라고요. 뭐 네. 필라테스, 뭐 승마, 뭐 아쟁 뭐 이런 것도 네, 배우고. 많이 예. 배워요. 예. 배우분들이 이제 보통 작품을 안 할 음, 때는 음. 혼자 있는 시간이 되게 많기 때문에 네. 그 시간에 이제 대개는 많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분들이 제일 맞아요. 많고요. 예. 체력 관리를 하셔야 되니까. 근데 이제 또 다음에 어떤 역할이 들어올지 모르기 맞아. 때문에 그 맞는 역할에 용이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뭔가 특기를 연마하세요. 그래서 말인데 전 네, 또 그게 궁금해요. 감독님도 역시 네. 사실 이제 이렇게 자유분방해 보이시지만 몹시나 성실의 화신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미 킵해 놓으신 장편 시나리오가 몇 편이나 계시고 아닙니다, 어, 아닙니다. 또 비밀인가요, 이거는? 네. 아예 아니 그리고 또 업계 분들을 위해서 이런 건 홍보해 드려야죠. 그래서 언제든지 영화를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이제 잉여 시간들이 있잖아요. 주로 작업은 몇 시간 정도 하세요, 하루에? 저 뭐 무라카미 하루키 같은 경우는 네. 뭐 이렇게 마라토너 같이 뭐 매일매일 쓴다고 음. 하지만 저도 이제 글 쓰는 독한 습관을 길러 보려고 네. 노력했던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이 영화라는 게 계속 이 변해요. 근데 이제 글을 쓰는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집중적으로. 다른 취미 같은 건 없으세요? 이런 업과 관련되지 않은. 취미가 청소. 저희 되게 약간 초대하고 싶은 그런 네. 분이시다. 취미 생활 많이 저는 영위하실 수 저 진짜 있도록. 청소 아, 잘합니다. 예, 정말요? 네. 그냥 저는 나중에 그 청소 도우미 업체 차려도 예, 어, 될 만큼 정말요? 예, 한국의 곤도마리에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아, 제가 노, 프랑스 청소만 출신이어서 잘하는 게 예. 아니라 정리와 수납에도 지금 제가 좀 네, 일가견이 네. 있고 제가 잘하는 건 잘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특히 이제 많은 좋은 배우분들이 이 영화에 등장하잖아요. 근데 예. 그 중에서 단연코 많은 관객분들이 주목하신 배우는 강말금 아, 배우님이시겠죠. 예. 우리가 일전에 여러 작품에서 이제 조연의 모습으로 많이 뵀던 분인데 네. 전면에서 이렇게 주연 작품으로 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음, 특히나 그녀의 사투리 연기가 네. 너무 기가 막혔지 않습니까? 아, 네. 예. 사실 뭐 저도 이제 경상도 대구 사람이고 부산 친구들도 많지만 그녀의 사투리 연기는 부산 사람들도 혀를 내두를 만큼 찐 부산 사투리에 굉장히 농도가 짙은 편이다. 서울말이 약간 섞여 있죠. 오랫동안 맞아요. 떠나 예. 네, 있어가지고 네, 네. 부산을.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만약에 기획 단계에서부터 강말금 배우에게 사투리 찬실이라는 캐릭터가 사투리를 쓴 캐릭터로 구성이 돼 있고 강말금 배우를 캐스팅하신 것인지 아니면은 그녀를 만나고 비로소 이제 사투리의 어투가 완성된 건지. 제가 평소에 좀 되게 운명론자거든요. 아, 우연히 뭔가 탁 앞에 주어진 게 이게 이럴라는 뜻이 있었나 보다. 그래서 코로나 개봉도 안 미뤘잖아요. 아, 이게 내 운명인가 운명을 보다. 믿고. 다 미뤘을 때 전 안 미뤘어요. 네네. 어찌 되는지 보자. 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으니까 잘 됐지 아 않습니까? 그렇죠. 운명이 예, 그럼 김초희 똑같은 감독님을 이곳에 저희 성북에 건데요. 예. 제가 이 시나리오 쓸 때 이제 강맑은 배우라는 사람을 놓고 쓰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야 되는 배우였기 때문에 네네. 누가 올지 모르니까 일단 다 서울말로 썼습니다. 네네. 표준어로. 그러고 이제 촬영이 임박해 왔을 때 강말금이라는 배우분을 우연히 이제 정동지 독립영화제에 가서 그 단편 영화 출연하신 단편 영화를 보고 제가 홀딱 반해서 어떤 영화였나요? 그게 이제 김도영 감독님이 만드신 그 자유연기라는 단편이고요. 아, 네. 강맑은 배우분을 만나서 이제 저 배우랑 같이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학로에서 처음 만났는데 자기가 이제 부산 출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때는 깜짝같이 저 앞에서 서울말을 아, 썼는데 서울말로.
예, 되게 서울 말씀은 되게 우아하게 느껴져요. 아, 그 사람이. 얼굴에 우아가 있으세요. 아, 좀 있어요. 고급미가 있으세요. 네네. 예. 얼굴에 뭔가 이렇게 불량스러운 그런 게 없죠. 사람이. 맞아요. 맑아 사람이 맑아, 진짜. 맑아 예. 진짜. 그래갖고 제가 그 그러면 이 찬실이라는 캐릭터를 그 부산 사람으로 바꾸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어떠냐니까 자기 더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배우를 캐스팅하고 난 다음에 그 부산 사투리 경상도 억양의 찬실이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한번 거쳤습니다. 어찌 보면은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네, 상상이 그녀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그 상상 뭔가 그 약간 청포물로 머리 감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의 배우에게 네. 사투리를 더 씌워서 되게 입체적인 캐릭터가 완성됐다. 그리고 뭔 귀여움이 많이 가미가 되면서 동시에 굉장히 이상한 여자처럼 보였다. 네. 저도 네. 정말 경상도 사투리를 안 썼으면 어땠을까 이런 싶은 생각이. 그러니까요. 그게 오히려 막 약간 귀신 보고 약간 30% 정도는 실성한 여성이잖아요. 근데 그런 캐릭터의 그 사투리 어조와 그 강맑은 배우님의 얼굴과 뭔가 그런 것들이 부조화가 아주 조화롭게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감사합니다. 아, 그럼요. 이게 역시나 운명적으로 그게 다 맞아 떨어진 것이다라는 네, 생각이. 그렇죠. 제가 그것 때문에 부산에서 태어났지 않았나. 아, 그럼요. 찬실이와 영희의 영화 취향을 오즈 야스지로 감독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으로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라고 질문해 주셨고, 특히 이제 시네필들 사이에서는 김초희가 크리스토퍼 놀란의 앙심을 품고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까지도 있으신데요. 아, 그럴 리가요. 제가 그 코로나가 한창 네. 뭐 지금도 뭐 세계적으로는 아직도 기승을 네. 막 부리고 있지만 그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님이 영화관에 와야 된다고 독려하는 그런 기사를 봤거든요. 제가 그 코로나 때. 네네. 그러니까 감독이 진짜 그때는 영화관을 가야 됩니다라는 말을 못 꺼내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 와중에도 우리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님께서는 영화관 가야 된다. 미국에 있어서 그런가 봐요. 표현의 자유가 있어서. 아, 그렇게 막 외치시는 거를 보고 있는 구석이 있으니까. 역시 우리 놀란 감독님도 시네마 열사다. 그런 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더 좋아하게 됐는데 일단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님 영화를 싫어하진 않아요. 전혀. 뭐 영화 잘 만드시는데 싫어하려고 단지 저의 취향이 아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이제 젊은 분들 중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이렇게 시네필 이런 개념도 약간 좀 없어지긴 한 것 요즘 같은데 많이 희미해졌죠. 예. 그래도 영화를 막 적극적으로 막 찾아서 보고 감독별로 막 찾아서 보고 이런 친구들을 보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님의 이름이 꼭 들어가더라고요. 특히 남성 관객들이 너무너무 예,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 감독님 그 작품에 대한 그런 거라기보다 좀 약간 상징적으로 요즘 친구들이 좋아하는 작가. 그다음에 예전에 또 영화 그 예술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던 작가. 그 두 맞아요. 개를 비교해 보고 싶었어요. 그 오지 야스지로는 진짜 저도 영화 보는 거 좋아하지만 뭔가 약간 교과서처럼 한 번씩 다 보고 지나가는 감독이잖아요. 네네. 그 두 개를 비교해서 이제 놓고 보면 사람들의 그 공감이 더 빠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상징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본 겁니다. 근데 정말 너무 대비가 선명했기 때문에 네. 왠지 그 영이라는 애가 어떤 애일지조차도 짐작이 되는, 논란을 좋아하며 영화를 꿈꾸는 그 사람의 캐릭터가 짐작이 되고, 찬실이가 어떤 마음으로 그를 무시했는지에 대해서도 약간은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 네. 그리고 저는 그 논란이라는 그 어감이 주는 그 느낌도 좋았어요. 우리가 놀랄 때도 논란하잖아요. 네. 그 제가 진짜 시나리오 쓸 때 놀라며 논란하고 가로 열고 놀라며 가로 닫고 이런 지문이 있었어요. 그러실 줄 알았어요. 또 이제 다른 영화들이 많이 레퍼런스로 좀 많이 등장을 해요. 특히 영화에서 장국영이라는 캐릭터가 등장을 하잖아요. 홍콩 영화의 영향을 받으신 뭔가 그런 장면들도 많이 등장하고 아예 대놓고 캐릭터도 등장을 하는데요. 감독님 인생 홍콩 영화가 무엇인지 제가 또 궁금하더라고요. 처녀 유혼을 좋아합니다. 진짜 너무 좋죠. 저도 이거 초등학교 때였나 저는 그 텔레비전 명화극장에서
천녀 틀어주는 거 보고 밤에 잠을 설쳤어요. 너무 좋아서. 너무 재밌지 않아요? 정말 정말로요. 인간과 귀신의 그 슬픈 사랑 그러니까요. 이야기. 이렇게 사랑에 좀 금기가 후추처럼 뿌려져 있어야지 사실 맛이 네, 나잖아요. 네. 이게. 근데 그때 너무 그 종을 뛰어넘는 사랑이 상당히 강렬했다. 예. 진짜 너무 예. 그리고 그때의 왕조연과 그때 맞아요. 장국영은 어, 정말 인물이 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취향이 통하신다. 또 이 영화에 관해서 제가 또 본인이 직접 한 칭찬보다 옆에서 이런 것들은 알려줘야 되잖아요. 이 영화가 이제 한국의 유수 영화제를 돌며 상을 무려 5개나 수상을 했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 문학상 받을 때 뭔가 기분이 굉장히 오묘하면서도 좋고 상금 받을 때 날아갈 것 같고 약간 그런 마음인데 어, 첫 영화시잖아요. 첫 장편 영화로 이렇게 많은 상을 타고 주목을 받으신 그런 소감. 일단 저 진짜 상을 탈 줄은 몰랐기 때문에 이건 진짜 너무 티피컬한 대답 아니 아닌가요? 진짜 이렇게 전형적으로 얘기하기 싫은데 정말 네. 몰랐어요. 저는 그럼 누가 탈 줄? 저는 그냥 부산 영화제에서는 욕 안 나왔다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갔기 때문에 그때 난리가 났다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그게 네. 전 숙소에만 있었는데 가면 네. 갈수록 조금 해를 거듭할수록 반응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친한 그 점쟁이 오빠가 있어요. 네. 근데 그분께서 있어봐라. 이제 된다. 큰 상이 올 것이다. 그때 그 뉴커런트 상이었는데 어떤 거 아니요. 수상하셨죠? 그 뭐 KBS 독립영화상, 어, 한국영화감독조합상, CGV 아트하우스상 이렇게 3개 받은 것 같아요. 어. 부산에서. 제가 사실 감독님을 처음 알게 된 계기도 그 부산 영화제였는데 거기서 저와 이제 아는 감독분이 사실 이 이제 한국 영화 섹션을 심사하시는 심사위원분이셨어요. 이현희 감독님께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올해 혹시 심사했던 영화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있냐 그렇게 여쭤봤더니 올해는 단연코 찬실이는 복도 많지가 최고였다. 너무 좋았고 나는 강말금이란 배우가 이렇게 예쁜 사람인지 몰랐다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꼭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감독님 볼게요 이러고 나서 제가 그 다음 날에 한 패션 매거진에 그 인터뷰하기 위해서 가게 됐어요. 근데 저는 그때 사진 찍히는 걸 잘 몰랐는데 되게 막 포토그래퍼 분이랑 뭐 이제 메이크업 하시는 분 다 계시고 너무 본격적으로 사진을 찍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복면인가 지금 이 꼴을 하고 내가 지금 잡지에 그 막 이렇게 막 약간 하이 패션 화보 이런 걸 찍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하는 찰나에 어떤 키 큰 분이 갑자기 오셔서 제 팔을 잡으시더니 작가님 팬입니다 이러시면서 제 팔에 자꾸 이렇게 기운을 받으시겠다고. 그게 예, 저였어요. 예, 그게 김초희 감독님이셨는데 제가 바로 그 전날에 이혼희 감독님한테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만날 사람은 만난다. 진짜 운명이라는 게 있구나. 예. 그래서 어떤 좋은 영화는 평당과 관객들 뭐 할 거 없이 다들 좋아하고 알아본다라는 그런 생각이 다시금 들게 됐습니다. 이제 사전 질문으로 주신 것도 한번 지금 준비를 해봤어요. 오프닝에서 쓰인 음악이 인상 깊었습니다. 처음에는 스릴러 마냥 뭔 일 일어나려나 싶었는데 그런 음악을 쓰신 감독님의 연출 의도가 무엇인가요? 음, 예, 그 처음에 이제 그 음악을 딱 쓸 거라는 생각은 안 음, 했었는데 어쨌든 그 음악 감독하고 얘기할 때 오프닝 빼놓고는 음. 다 그 제가 생각하는 톤이 있었거든요. 네, 약간 통통 튀고 그 요즘에는 이제 장면에 음악이 두드러지지 않게 이렇게 맞아요. 삽입되는 게 보통 이제 트렌드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아, 그 음악이 들어간 부분은 나는 음악 있어요라고 도드라지게 음악을 썼으면 좋겠다 나는. 음, 대신에 이제 첫 번째 오프닝 곡은 어 그 이후에 쭉 쓰게 될 음악하고는 완전히 다른 톤. 예를 들면 클래식 어,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 감독이 죽기 때문에 쇼팽의 장송행진곡은 어떠냐? 음, 그 이런 식의 분위기를 그러니까 장송곡의 분위기가 풍기는 클래식 음악 네, 혹은 장송곡의 느낌이 나는 멜로디 이런 음. 거를 좀 작곡을 해줘서 넣어줬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했는데 저희 촬영 감독님이 이제 쇼팽의 장송곡을 들어보시더니 아니 감독님 제가 쇼팽도 아니고 이걸 이길 수 있는 곡은 없다. 어, 그냥 이거를 쓰시면 좋을 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곡만 음. 네
저작권료를 내고 아. 쓰게 됐죠. 그 음악 감독님은 장기하와 맞아요, 맞아요. 얼굴들에서 10년 동안 이제 베이스 기타 치시던 정중엽 씨라는 맞습니다. 분이 정중혁 감독님이 제 영화를 그때 같이 통해서 인터뷰하러 오셨던 분. 처음 예. 데뷔하게 되셨고요. 이희문 씨는 이제 그 싱싱이라는 지금은 해체된 맞아요. 그 밴드에서 노래를 부르던 경기민요 이수자 한국남자라는 밴드로도 활동하고 있고 그런 꾸준히 그 소리꾼 그 특이한 전자 사운드가 결합된 그런 음악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제 친구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희문 씨께서도 또 이제 마지막 음악을 이렇게 작업을 해주셨고 감독님도 함께 작사 작업을 했습니다.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저작권료는 좀 있으셨는지. 저작권료가 사실 저는 그런 거 사실 잘 모르는데 네네. 음악 감독님이 지난달에 12,000원 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반띵 하면 6,000원 정도 버신 거네요. 그래서 다 가지시라고 했어요. 제가. 자, 그래서 또 이 질문이 들어왔어요. 이거 저도 너무 궁금한데 영화의 말미에 보면 찬실이가 시나리오를 막 열심히 쓰잖아요. 근데 그 시나리오가 무엇인지. 그게 이제 찬실이가 쓰고 있는 시나리오고 실제로는 제가 쓴 시나리오입니다. 어떤 그게 내용인가요? 이제 간략히 아무도 훔쳐갈 수 없게. 그렇게 그렇게 잘 쓴 시나리오 아닌데, 근데 1992년도에 부산에 있는 그 엠마뉴엘 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런 고등학교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네네. 근데 공 못하는 애들이 가는 전국 유일의 인문계 후기고 특이한 친구들이 많이 모여 있는 학교라고 할 수 있죠. 그 학교에 있는 어떤 은님이라는 여자 주인공의 그 일종의 첫사랑 이야기. 찬실이랑 은님이 약간 듀오처럼 뭘 해도 될 것 같아요. 둘이 너무 이름이 잘 맞고 이 영화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고은님이라는 친구인데 고운 짓을 하나도 안 해요. 그렇죠. 영화에서. 고은님이란 이름 가진 애가 엉망진창으로 살아야 미운 재밌죠. 짓만 해요. 근데 그런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실 10대 때 되게 방황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10대에 방황을 대한 기억이 남들보단 좀 각별해요. 놀랍게도 감독님이 그런 시나리오를 쓰셨는데 제가 현재 그 웹진에 문학동네 주간으로 연재하고 있는 작품이 2002년도에 10대가 대구에서 그 비행을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영혼의 쌍둥이 대신 10년 격차를 두고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정말 진짜 쌍디 같네요. 이거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쌍둥이의 경상도 방언이었습니다. 쌍디. 저는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그 찬실이가 과연 그 엠마뉴엘 고등학교 시나리오로 입봉에 성공을 했을까요? 나중에? 아니요, 지금 찬실이가 그 시나리오로 입봉은 못한 것 같아요. 그럼 어떤 걸로 가능했을까요, 찬실이는? 그것도 지금 저는 잘 점쳐보기 힘들지만 어쨌든 그 시나리오로는 입봉을 못했다. 하긴 근데 그래요. 원래 약간 되게 이런 결기를 다지면서 어떤 막 누군가랑 차였을 때 지금 차인 거잖아요. 차이고 이렇게 인생 파탄 났을 때 쓰는 것들이 되게 안 좋은 작품일 확률이 사실은 높아요. 아시죠? 어디에 취해서 쓴 거기 맞아요. 때문에. 어떤 고통에 너무 심취해서 쓰고 그 한중간에서 쓰면은 작품이 거기에만 매몰돼가지고 좋은 작품 나오기 힘든데 약간 이런 기름기 걷어내고 나면 그때 이제 찬실이도 좋은 걸로 치고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찬실이는 아마 영화를 만들었겠죠? 저 성격이 또 했을 것 같아요. 뭐든지 열심히 하는 제가 애니까. 보니까 약간 애가 투지 같은 건 좀 부족해도 근성이 있어 보니까. 찬실이 너무 근성이 있는 친구는 그래도 근데 피곤해. 그런 근성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찬실이한테 이입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 희망을 드려야 되는데. 네, 희망 있지. 시나리오 그래도 몇 편 쓰다 보면 입봉하는 걸.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입봉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감독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입봉하는 거 너무 어려운데. 아무튼 세상의 찬실이들에게 응원하는 말을 전하고 싶고요. 이 영화의 제목도 저는 좀 되게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이게 보면 찬실이는 복도 많지. 이 영화 사실 근데 영화 내내
매우 박복하잖아요. 지금 찬실이가 이 박복도 이런 박복이 없어요. 네. 뭐 지금 보니까 막 부모복, 뭐 친구복, 직업복, 애정은 뭐 좋은 복이라고는 하나도 없거든요. 네. 오복을 모두 잃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치아만 건강하다. 아, 그거 그럼 다 다 있는 건가요? 다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이빨 건강하고 그렇긴 하죠. 이 건강하고 눈 건강하면 아, 그럼 찬실이 복도 많지의 복은 그 오복 중에 치아 건강과 눈 건강을 의미하신 거였나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 네, 어쨌든 뭐 찬실이 인복이 아, 있으니까. 인복 맞아 맞아. 집에서 살라고 이런 친구가 어디 있어요, 사실은. 진짜 좋은 친구죠. 네, 예. 맞아요. 예. 찬실이는 인복으로 버텨오는 거죠. 근데 네, 복도 많지잖아요. 네. 복도 많다는 것은 찬실이는 또 뭐가 많나요? 찬실이는 운 모르겠네. 그렇게 물어보니까 복이 많지도 아니고 복도 많친데 제가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날카롭게 콕 집었네. 아 그러게요. 제가 또 작가 음, 행세하느라고 한번 또 네, 찬실 뭐가 많냐고요? 찬실이 찬실이는 나이가 많죠. 나이가 많다. 네, 맞다. 나이가 많죠. 이러는 것도 없는데 나이가 많다. 네, 나이도 많고 복도 빚은 많다. 빚은 없어. 빚은 없다. 네, 아, 근데 나이가 많아. 그렇네요. 예, 좋은 찬실이는 거죠. 나이도 많은데 복도 많다. 그 네, 너무 좋은. 좋은 거죠. 네. 네, 그 힘든 세상 빨빨 늙어야 돼. 힘들어. 맞아요. 너무 예, 많이 남아 있으면 우리 힘들잖아요. 예, 예. 그냥 빨빨 늙어야지. 맞아요. 저랑 친한 작가분 중에 권여선 선생님이라고 아, 안녕 그분이랑 친하세요? 저 어 그분 책 좋아하는데. 엄청 좋아. 그분이랑 술 레, 먹고 레몬. 레몬도 재밌어요. 예. 네. 그 어제도 생각했는데 아 레몬에 대해서 정말요? 진주와 자갈의 차이를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그녀는 무심하고도 무욕했다라는 문장이 왜 이렇게 있어요. 똑똑하세요? 그 문장을 제가 되게 좋아해서 아 외우고 제가 보니까 다녀요. 찬실이도 감독님도 지능이 높으시다. IQ가 높은 것 같네요. 복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하긴 PD 생활 그렇게 오래 하려면 사실 머리가 빠르게 잘 돌아가야 되잖아요. PD 살이 막 약간 계집살이거든요. 예. 아시는 분들 아시지만 진짜 여기서 치고 감독도 치고 뭐 여기서 치고 배우도 난리치고 막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그 손바닥 이마에 참을 인자 계속 새기면서 또 지능을 머리를 계속 굴리면서 이 사람을 케어하는 게 일이기 때문에 아, 지능이 똑똑한 반갑다. 그래서 권여선 그 작가님 왜요? 아, 그분이 안주 잘 만드시는 분이잖아요. 안주 잘 만들고 술 제가 좋아하시고. 제자거든요 사실. 아, 그래서 동그랑땡 그렇구나. 만들어 주신다고 그래서 집에 아, 놀러 오라고 하시는데 아직 못 갔는데 제가 또 팬이라고 좀 전해드릴게요 전해주세요. 네. 전해드릴게요. 아 권현수 작가님이 그때 이제 문단에 되게 소문난 애주가이신데 그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평생 먹을 수 있는 술의 양이 정해져 있다. 강말금도 그러던데. 평생 먹어줄 수 있는 술의 양이 정해져 있으니까 부지런히 먹으면은 부지런히 일찍 끝난다. 그래서 아껴 먹어라. 그 얘기도 하시고 또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선생님 근데 그런 것 치고 선생님 몇십 년째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냐고 제가 자기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번에는 기필코 술 마시는 장면이 안 나온 소설을 쓰리라 마음 먹었는데 써놓고 보니까 6편의 단편 소설 모두의 술 마시는 장면이 나와서 제목을 안녕 주정뱅이로 달았다라고 고백하셨는데 아 그래서 왜 이렇게 술을 자주 드시냐고 그 얘기를 드렸더니 선생님이 인생이 얼마나 긴데 술 진탕 먹고 나면은 한 하루 이틀 없어지지 않냐고 자기 인생을 빨리 써버리려고 그렇게 먹는다고 하는데 처음엔 아 멋있다 이런 생각 들다 두 번째는 그런 거 치고는 막 독립문학상 받고 그렇게 막 서울대 나와서 박사까지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입으로는 되게 막 사는 것처럼 그래놓고서는 할 건 다 한다. 뭔지 아시죠? 막 나 어제 그냥 잤어 공부 못하고 잤어 이랬는데 막 전교 1등하는 그런 애들 있잖아요. 막 진짜 그런 애들 진짜 수학 한 개 틀려도 울고 막 혼내주고 싶죠. 그래서 막 서울대 국문과 나와서 막 서울 박사까지 뭐 이런 얘기 저 너무 또 서울대에 집착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혀 그런 건 아니고 또 그녀가 그렇게 성실한 면모와 더불어서 그런 주옥 같은 문장을 남겼다. 인생을 빨리 써버리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 근데 우리 했던 얘기와 또 같은 맥락이잖아요. 인생 너무 긴데 이렇게 너무 열심히 네, 그냥 살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많이 자고 또 빨리 흘려보내고 이래야지 네, 또 버틸 네, 수가 있다는 그런 네, 어떤 삶의 통찰과 교훈을 얻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 통찰이라는 걸 했다고 맨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음, 맨날 바뀌더라고요. 근데 네. 또 그런 것 치고 또 며칠 지나면 또 감독님도 되게 바뀌고. 열심히 사시잖아요. 네, 저는 청소도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사는 편이에요. 음. 뭐든지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제가 싫습니다. 근데 열심히 한 사람들이 또 일복만 있고 진짜 다른 복은 또 없더라고요. 그쵸? 열심히 한다고 인생이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거 되게 예. 바보. 그러니까 이제
좀 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요. 왜냐면 그 음. 열심히 살던 게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맞아요. 예, 자본주의가 우리 속였어. 예. 그쵸? 그러니까 열심히 제가 살면 뭔가 열심히 되는 줄 알았는데. 산다라는 것이 뭐랄까 제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한다 이런 거라기보다 약간 노동자의 근성이 그냥 있어가지고 마음이 계속 바쁜 거죠, 뭐. 네, 예. 늘 뭔가를 해. 응, 응. 늘 뭔가 그러니까. 시간을 허투루 보내면 약간 불안하고 그러니까요. 그게 다 현대인의 병이라니까요. 저는 그렇게 뭔가 안 할 때 많아요. 아 그래요? 저 누워 있어요. 그 제 영화의 대사 보면 소피를 응. 두고 찬씨가 그러잖아요. 저는 잘 때 빼놓고는 다 움직여요. 그게 저거든요. 저는 잘 때 말고는 다 움직이는 편이에요. 대단하다. 그래서 저는 하다못해 할 일이 없다라고 할 때는 누웠다가도 천장에 먼지가 보이면 그거라도 닦는 사람이거든요. 천장에 먼지가 있어요? 예, 그게 보여요. 그게 과학적으로 가능한 제 일인가요? 눈에 인터스텔라보다 더 제 놀랍습니다. 눈에는 보여요. 어. 그래서 그걸 닦는다든지. 약간 그 이은미 씨처럼 내 눈에만 보여요. 음. 저는 요즘 또 그런 게 궁금해요. 뭐. 감독들이 좋아하는 감독? 네. 감독의 감독은 누굴까? 그래서 네. 내 인생 감독을 한 명만 꼽자면 누구를 꼽을 수 있는가? 오즈 야스시로 빼고. 사실 제가 영화를 그 옛날만큼 막 미친 듯이 안 찾아보기 시작한 지 진짜 오래됐거든요. 네네. 저는 제가 PD 일을 하면서부터는 제가 보고 싶은 영화만 봤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 그 영화 막 좋아하시는 분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영화를 좀 덜 보는 편이었긴 한데 요 근래 근데 그렇게 또 감독님이 막 어떤 감독이 너무 좋아요 같은 옛날 같은 마음이 또 안 생기더라고요. 특정 감독을 오히려 꼽다기보단 다른 매체들은 더 관심이 많이 가는 편인데 영화는 제가 소설 같은 현장에 매체. 있다가 보니까 예, 현장에 있다 보니까 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캐치를 못하고 제가 하는 일을 하기에 바빴던 것 같아요. 허덕이고. 근데 요 근래에는 사실 뭐 그렇게 옛날 영화보다 더 재밌는 영화를 보기가 좀 쉽지는 않잖아요. 뛰어넘기는 어렵다. 그럼 그 옛날 영화 중에서도 근데 되게 기억에 제 남는 거. 근래에 인상 깊게 본 영화는 쓰리 빌보드예요. 쓰리 빌보드. 예, 마틴 맥도나 감독. 네. 이분 영화 참 그 영화 진짜 지독한 영화잖아요. 예, 저 그분 영화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보다가 약간 너무 네. 괴로웠어요. 그 영화 끝에 끝을 향해 가는 그런 영화잖아요. 네, 그게 예. 너무 재밌던데 저는. 정말요? 네. 저는 약간 그런 긴장감을 되게 고통스러워하는 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영화를 만들 수가 있지? 이런 생각. 사람 그 약간. 비밀을 캐고 싶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많은 관객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감독님의 차기작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이번에 또 이제 차기작이 들어가셨다고 제가 어렴풋이 이제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갔.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예. 들어간 거죠. 쓰는 게 예. 시작이지. 예. 그래서 이제 언제쯤 볼 수 있고 어떤 장르의 어떤 영화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히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화는 사실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갈 길이 너무 멀기 때문에 그렇죠. 예, 말하기가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일단 준비는 하고 계시니까. 네, 저는 그냥 올해 안에는 무조건 탈구하시고. 좋은 시나리오 좀 많이 다듬어진 시나리오를 제 눈으로 목격하고 싶다. 읽고 싶다. 이게 제 지금 당장에 제일 관심 가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장르는 그러면은 뭐 로맨스나 코미디 같은 처음에는 드라마 그냥 아니면 코미디라고 생각하고 구상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한참 구상을 하고 있는데 스릴러가 됐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 무규칙 이종 장르 같은 그런 네, 짬뽕이 지금 돼가는. 어쨌든 첫 끝발이 개 끝발이 안 돼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네네. 중. 예. 하지만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럼요. 예. 그러려고 그래서- 영화 감독 됐는데. 네,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을 움직이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 마음을 움직인 영화. 매우 추상적이지만 네. 진심이 담긴 그런 말로 네. 저희가 오늘 인디 토크를 한번 맺어보도록 할게요, 감독님. 네. 차기작 장편 영화도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시면은 뭐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언젠가는 또 찾아올 수 있을 거니까. 안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못 찾아오면은 그때 그분이 그러면 제가
그러다 청소를 하고 말았구나. 있겠죠. 예, 그렇죠. 집에서 먼지, 네, 천장에 먼지 훔치고 계시겠구나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혹시 다음 영화를 보시게 되더라도 아, 그때 그 감독이다. 반갑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저희 아리랑 인디웨이브 온라인 인디 토크 누워서 집부인은 여기까지이고요.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관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네, 저는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박상영이었고요. 김초희 네, 감독님이셨습니다. 작가님 즐거웠고요.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